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사실은 가장 심각한 양극화는 부의 양극화도 있지만 지식의 양극화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글쓰기 훈련을 받으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엄청난 프리미엄을 베네핏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글을 어려서 배운 학생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50m쯤 가서 먼저 이 앞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려서 글쓰기를 배우면 평생 동안 글이라는 감각을 그냥 가지고 갑니다. 더 플래닝이라는 이번에 나온 책, 플래닝에 대해서, 즉 기획이죠.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기획은 하나의 질문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획은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획은 새로운 길을 찾는 건데 그 도구가 뭐냐면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질문이 없으면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질문이 없으면 내 생각을 목적에 맞게끔 정리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책을 읽는 거나 글을 쓰는 거나 핵심은 질문입니다. 정말 올바른 질문,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지면 그에 상응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엉터리 질문을 던지면 엉터리 답, 쓰레기 질문을 던지면 쓰레기 같은 답. 그러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면 핵심을 해결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문장력이나 글쓰기 능력이 아니고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질문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찾아내면 그때부터 뭔가를 글로 스케치를 할 수가 있고 그걸 정리하면 기획서가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강의. 어렸을 때의 글쓰기는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글쓰기 훈련을 받으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엄청난 프리미엄을 베네핏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글을 어려서 배운 학생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50m쯤 가서 먼저 이 앞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려서 글쓰기를 배우면 평생 동안 글이라는 감각을 그냥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글쓰기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많이 글쓰기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미국 대학의 교육의 핵심은 글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버드, 예일, 뭐 등등 모든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게 글쓰기입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어마어마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글쓰기 교육이에요. 그걸 어려서부터 시킨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사실은 가장 심각한 양극화는 부의 양극화도 있지만 지식의 양극화도 있습니다.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 이 양극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갭을 좁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읽는다고 할 때 많이 읽는다라는 것은 물론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많이 읽는 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깊이 읽는 거예요. 100권의 책을 한 번씩 읽은 거하고 뿌리가 되는 책 한 권을 100번 읽은 거하고 어떤 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한 번씩 읽어봤자 책을 덮는 순간 제목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책 내용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활용 못합니다. 그냥 시간 낭비한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되는 한 권의 책, 이 한 권의 책에서 수많은 것들이 파생된 그 뿌리가 되는 책 한 권을 100번 읽었다면 이 한 권의 책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권이라고 하는 그 양적인 개념은 진짜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에서도 책을 많이 읽으라는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왜? 의미가 없는 거니까. 책을 고르는
안목부터 키워야 되고 기준이 필요하고 나의 목적에 맞는 책을 골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책을 반복 읽기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는데 깊이 들어가는 그 드릴이 바로 질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강조하지만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자와 나와 질문을 던진 양, 질문의 퀄리티가 그 책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질문이 없다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읽고 이해하고 끝.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걸 10년, 20년, 30년 평생 반복해봤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질문은 자꾸 해봐야 됩니다. 운동도 자꾸 해야 근육이 생기고 체력이 올라가듯이 근력이 올라가듯이 질문도 질문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자꾸 생각해야 되고 좋은 질문을 자꾸 만들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책 속에서 스스로 뭔가 답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읽을 때 했던 질문과 두 번 읽을 때의 질문과 10번 읽었을 때의 질문이 같은 책이라도 질문의 깊이나 질문의 내용이 달라져요. 질문이 달라지면 내가 얻어가는 것이 그만큼 달라지는 겁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다. 질문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질문을 던지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좋은 질문을 던지면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건 명쾌한 거예요. 질문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지금 평범했던 질문이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범할 때 내 오늘 하루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하고 이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내 하루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같은 글자를 쓰면 같은 내용인데 그 질문의 깊이나 의도나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죠. 같은 질문이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의 통찰력과 사고의 깊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질문이라도 질문의 무게감이나 퀄리티는 다른 겁니다. 올바른 질문이다 나쁜 질문이다 보다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해요. 완전히 엉뚱한 질문,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정반대의 질문, 기상천외한 질문, 오히려 그런 질문들이 생각의 폭을 훨씬 더 확장시켜주죠. 뻔한 질문, 남들도 생각할 수 있는 질문보다는 항상 질문이 떠오르면 바로 그 순간 적어야 됩니다. 책을 읽다가 질문이 떠올랐어요? 바로 거기서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초가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책에다 적어야 됩니다. 어디? 바로 그 부분에다가. 내가 읽는 중에 질문이 떠오른 그 시점에 거기에서 바로 적는 거예요. 그 부분에다가. 그러면 그 책을 다시 읽을 때 그 질문을 했던 상황이 다시 떠오르게 되고 거기서 또 다른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력을 높이는 테크닉은 첫째, 무작정 질문 던질 것. 무작정.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질문이든 나쁜 질문이든 상관없이 무작정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바로 종이에 적어야 될 것. 그러면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또 읽고 이때 내가 이런 질문 던졌네. 이거 분명히 그 당시 상황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무게감이 훨씬 더 깊어지고 더 깊은 질문을 계속 적을 수 있어요. 질문을 잘 던지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많이 던질 것, 적을 것. 학교에서 질문 같은 질문을 던져라. 그 말은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질문 같은 질문은 없어요. 모든 질문이 다 가능한 질문인 거고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하는데 생각 같은 생각을 해. 그런 건 없죠. 모든 상상을 할 수 있듯이 모든 상상을 바탕으로 질문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래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뻔하지 않는 뭔가를 찾을 수가 있죠. 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유리벽을 깨기 위해서는 와장창 깨기 위해서는 무지막지한 돌발 질문을 그냥 마구 던져야 됩니다. 모범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돈키호테가 돼야 되는 거죠.